자, 그 다음 이어지는 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죠. 속력, 시간, 거리에 관련된 내용들. 사실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먼저 이것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속력은요, 선생님이 이제 그 중등 1학년 과정, 여러분들도 1학년 과정에서 어느 정도 공부가 되었을 테니까 한번 점검해보는 차원으로 기본적인 속력, 거리, 시간에 관련된 얘기부터 가보도록 하죠. 먼저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지? 속력은 얼마만큼 빠르기로 달렸느냐. 그래서 그 기준이 정해지고 그 기준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뭐분의 뭐? 옳지. 시간분의 거리.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많은 거리를 갔느냐가 바로 속력이에요. 그리고 나서 거리를 구하고 싶다. 이미 등식의 성질을 배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양변의 시간을 곱하게 되면 거리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구할 수 있죠. 속력 곱하기 시간. 아직까지도 이것이 머릿속에 안 남아있는 제자들이 있다면 반드시 머릿속에 남겨놓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 시간을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시간은 양변을 뭘로 나눠서? 속력으로 나눠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머릿속에 남기세요. 이것을 머릿속에 남기라고 뭘 줬냐면 여기다 쓸까? 풍뎅이 한 마리, 거속시, 거리 속력 시간. 뭐라고요? 거리 속력 시간, 거리 속력 시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 기억나니?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런데 오늘 얘기할 거는 두 번째 내용서부터 조금 중요하게 얘기할게요.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 이쪽으로 오세요. 두 번째 내용 여러분들 교환에 트랙을 도는 문제가 있어요. 뭐라고요? 트랙을 도는 문제. 선생님 트랙을 하나 이렇게 싹 설정을 할게요. 같은 시작점을 두고 두 사람이 반대 방향으로 돌았어. 한 사람은 이렇게 돌고 또 다른 사람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았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최초로 만났대.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았을 때는 처음으로 만날 때까지 달린 시간 동안 처음으로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 동안 달린 거리의 거리의 합이 뭐라고요? 거리의 합이 트랙 한 바퀴가 되는 거예요. 산책로 한 바퀴가 되는 거예요. 호수 한 바퀴가 되는 거야. 즉 얘가 출발점서부터 계속해서 방향을 돌고 돌았을 때 얘기예요. 다음 두 번째. 똑같은 트랙이 있는데 똑같은 호수가 있는데 출발점에서 다시 도착점과 출발점이 일치하는 이렇게 한 바퀴가 돌아가는 그런 문제 형태에서 산책로가 됐건 뭐가 됐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았대요. 뭐라고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건 얘고 반대 방향 여기도 써야지. 반대 방향 같은 방향으로 돌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사람은 빠를 거고 한 사람은 느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느린 애가 가고 있는데 빠른 애는 동시에 출발해서 다 돌고 또 그만큼 가서 이때 두 사람은 만나게 되겠지. 자, 이때 만난다고 칩시다. 같은 방향으로 돌았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으로 다시 출발할 때 동시에 출발했고 처음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의 달린 거리의 차가 그렇지. 거리의 차. 왜요 선생님? 잘 봐. 분홍색 애가 얼마만큼 돌았냐면 한 바퀴 돌고 요 파란색 애가 돈 것만큼 갔어. 그래서 이거를 쓱쓱 지워볼게. 거리의 차. 많이 돈 애에서 적게 돈 애를 지웠어. 뺐어. 즉 거리의 차가 뭐가 돼? 트랙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싹 가서 더 가서 다시 제자리까지. 트랙 한 바퀴가 되더라 그 얘기야. 산책로 한 바퀴가 된다. 호수 한 바퀴가 된다 그 얘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거리의 합이 트랙 한 바퀴가 된다라고 하는 건 반대 방향으로 돌았을 때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둘의 거리의 차가 트랙 한 바퀴가 되는 것은 같은 방향으로 돌았을 때 둘이 처음으로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 동안 걸은 거리의 차가 트랙 한 바퀴가 되는 건 같은 방향으로 갔을 때.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는 처음으로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 동안 달린 거리의 합이 트랙 한 바퀴가 된다는 거. 됐나요? 반대 방향과 같은 방향인지를 방향을 주의해서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강물하고 배예요. 자, 이때 다시 한번. 이것만이 전부일까? 아니야. 속력, 시간, 거리에서 기본적인 내용과 트랙에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에 강물, 배의 속력, 강물의 속력과 배의 속력을 구하는 문제 이런 얘기들은요. 이것만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등산을 했는데 올라갈 때 길이 내려갈 때 길이. 그렇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다시 내려서 걸어갔고. 그렇죠?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갔을 때 거리하고 내려서 걸어서 갔을 때 거리하고 그런 걸 구하라 라고 한다던가. 다양한 형태로 물어볼 수 있는 속력, 시간, 거리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제자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것들의 큰 주제를 선생님이 골랐을 뿐이야. 자, 여기 강물에 대한 얘기도요. 조금 좁긴 하지만 강물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여기가 상류, 여기가 하류. 강물은 어떻게 흐르죠? 상류에서 하류로 이렇게 흐르죠. 근데 배가 있는 여기 있는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면 배가 여기에 있을 때 배의 속력은 여기에 둥둥 떠서 상류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려면 강물의 속력을 이기고 올라가야 되겠지. 강물의 속력을 능가해서 가야 돼. 만약에 강물의 속력보다 배의 속력이 뒤처진다면 어떻게 돼요? 서로 상쇄되고 나서 밀려가겠죠. 위로 올라갈 수 없겠지. 맞나요? 그러니까 실제 배가 느끼는 속력은 배의 속력을 X, 강물의 속력을 Y라고 했을 때 배가 실제로 내는 속력은 X-Y의 속력을 내겠구나. 라고 하는 것.
반면에 배가 상류에서 하류로 다시 내려가게 될 때는 배의 속력에다가 강물의 속력이 더해져서 업고 가니까 여러분들이 막 달리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밀어줘요. 그럼 어떻게 돼? 더 빨리 갈 수 있겠죠. 그죠? 마찬가지야. 여기에서도 강물이 배의 속력에 더해져서 배의 속력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는 올라갈 때보다 더 빠른 속력으로 내려갈 수 있겠구나.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식을 완성할 거. 이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속력, 시간, 거리에 관련된 내용 2학년씩이나 됐는데 이 기본적인 내용 위에 나와 있는 선생님 노란색 글씨로 쓴 거 모르면 안 된다 얘들아. 안 돼. 그거 알고 있어야 돼. 그거는 기억해놔야 돼요. 혹시 모르는 제자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선생님이 풍뎅이 한 마리 그린 거 주머니 속에 잘 접어갖고 다니다가 화장실에서 일 볼 때, 그죠? 옆에 친구들 그냥 버스 타고 이게 왔다 갔다 할 때, 등하굣길에 잊어버렸다 싶으면 한번 꺼내서 보고 또 한번 꺼내서 보고 머릿속에서 온전히 남겨두도록 합니다. 알겠습니까? 문제 같이 볼게요. 자, 문제 보면 등산하는데 봐봐봐. 맨날 그런 문제가 전부는 아니라고. 올라갈 때 시속 2km로 걷고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4km 더 먼 길을 시속 6km로 걸어서 6시간이 걸렸다. 이때 내려온 거리를 구하라. 뭘 구하래요? 내려온 거리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얘하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뭐가 있겠니? 올라간 거리가 있겠지. 그래서 선생님은 올라간 거리를 xkm라고 놓고요. 내려온 거리를 y라고 놔두겠습니다. 자, 미지수 설정이 됐으면 이제 문제의 조건을 보죠.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2km. 그러니까 전체 시속 2km,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그러면 내려온 거리 첫 번째 식은 여기서 만들 수 있겠네. 올라갈 때보다 4km 더 먼 길을 그랬어요. 그러면 y 내려올 때 그 거리는 올라갈 때보다 어떻게 된대? 4km 먼 거리니까 플러스 4에서 y는 x 플러스 4 이렇게 설정하죠. 더 먼 길을 시속 6km로 걸어서 올라갈 때는 시속 2km로 걸어서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오르고 내리고만 했으니까 6시간 걸렸다라고 한다면 걸린 시간은 뭐 분의 뭐? 옳지. 속력분의 거리. 속력 얼마로? 시속 2km로. 올라갈 때 거리 xkm를 걸린 시간. 내려올 때는 ykm의 거리를 얼마만큼의 시속 6km로 걸어서 걸린 시간이 총 6시간 걸렸다 그 얘기예요. 첫 번째 식 만들었고 두 번째 식 만들었어요. 풀면 되겠죠. 뭐로 풀까? 내려온 거리 y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얘를 선생님 요번에 이렇게 식을 변형시켜 볼게요. 일단은 내가 구해야 될 게 y이기 때문에 얘를 대입법을 똑같이 써먹긴 써먹되 x는 y-4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이 식을 양변에 6을 곱하면서 개수를 정수화시키겠습니다. 그럼 너는 3x 플러스 y는 얼마 곱했다고? 6 곱했어요. 그럼 이게 6, 6에 36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x 대신에 y-4를 또로로로 갖다 대입법. 그러면 넌 얼마? 3y-12 플러스 y가 얼마가 된다? 36이 됩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4y가 얼마가 되고 48이 되겠죠. 그러므로 y는 얼마가 된다? 4일은 4, 4, 2, 8 해서 12. 문제 내려온 거리는 12km 이렇게 작성해 주면 되겠네요. 됐지? 선생님 저는 x부터 구했는데요. 쿨해도 돼. 그리고 나서 y 구했는데요. 잘했어. 대신에 마지막에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뭔지는 놓치지 말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래서 확인 문제 3번 이렇게 해서 등산로를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으로 문제 한번 답을 찾아봤고요.